으악, 도와주세요. 여성의 비명소리가 배터시 공원 놀이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34세 어머니 제니퍼는 1세 딸과 3세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 입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아이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오후였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놀이터 안쪽에서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돌진해온 거예요. 엑스엘 분리였습니다. 목줄도 없었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안 돼. 제니퍼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개는 금속 울타리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3세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쿵! 아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개는 즉시 아이 위에 올라타며 물기 시작했어요. 작은 팔과 다리에 이빨이 박혔죠. 제발 그만해. 제니퍼는 필사적으로 개를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엑스엘 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아이를 공격했죠. 그 순간 개는 유모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세 딸이 타고 있는 유모차였어요. 쾅! 개가 유모차에 몸을 던지자 유모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니퍼의 절망적인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조깅하던 남성이 나뭇가지를 들고 개를 위협했어요. 저리 가. 하지만 엑스엘 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한 듯 으르렁거리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죠. 결국 개 주인으로 보이는 30대의 남성이 나타나서야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개를 끌고 사라져버렸어요. 엄마 아파. 3세 아들의 팔과 다리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1세 딸도 넘어지면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BBC 뉴스는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어요. 배터시 공원에서 또 다른 엑스엘 분리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개는 목줄과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라 카펜터입니다. 런던의 할리 스트리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이죠. 방금 들으신 배터시 공원 사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날 밤 BBC 뉴스를 보면서 23년 전 어머니가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영국 캔넬 클럽의 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진돗개를 단 한마디로 거절했었거든요. 개고기를 먹는 나라의 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기업가의 끈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엑스엘 분리 사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여보, 뉴스 봤어? 남편 데이비드가 아침 7시에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처럼 파이낸셜 타임스가 들려 있었고 저는 네스프레소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었어요. 엑스엘 분리 또 사고 났다고? 배터시 공원이야. 어제 오후에. 저는 제 갤럭시를 확인했습니다. BBC 앱에서 이미 푸시 알림을 받았던 기사였어요. 34세 어머니와 1세, 3세 아이들이 공원 놀이터에 들어가는 순간 엑스엘 분리가 돌진했다는 내용이었죠. 목줄도 없었고 입마개도 안 했다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외과의사인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엑스엘 분리 공격으로 인한 응급 환자들을 여러 명 봤거든요. 또 BBC에서 전문가 인터뷰 요청 올 거야. 과연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오전 9시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리셉션 직원 엠마가 알려줬어요. 닥터 카펜터, BBC 프로듀서한테서 전화 왔어요. 오늘 오후 6시 뉴스에 위험 견종 전문가로 출연해달라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엑스엘 분리 관련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거든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 매그 퍼넬 카펜터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보류해줘. 오후에 답변할게.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코츠월드에 있는 어머니의 오버힐 캐넬에 전화를 걸었어요. 2023년 4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곳은 제 딸 엠마 17세와 아들 톰 14세의 주말을 보내는 별장이 되었거든요. 톰, 거기 있어? 엄마. 네, 진도랑 놀고 있어요. 진도는 저희 가족의 진돗개입니다. 5살 수컷으로 어머니가 2020년에 입양해서 기르던 개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가 맡아서 키우고 있죠. 진도는 잘 있고? 네. 지금 정원에서 다람쥐 쫓아다니고 있어요. 엄마, 언제 와요? 이번 주말에 갈게. 그때 할머니 이야기 좀 해줄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BBC 프로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날 오후 6시 저는 BBC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앵커가 먼저 배터시 공원 사건을 브리핑한 후 저에게 질문했어요. 카펜터 박사님, XL 분리 금지령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 오늘은 XL 분리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23년 전 제 어머니는 영국 캔넬 클럽 위원장으로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를 문화적 편견만으로 거절했거든요. 오늘 XL 분리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빠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2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2년 3월 15일 런던 캔넬 클럽 본부 회의실이었어요. 당시 저는 22세 캠브리지 수의대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어머니 매그가 일하는 캔넬 클럽에 견학을 갔었어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검은색 샤넬 수트를 입고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롤렉스 데이토나를 차고 계셨죠. 오늘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 미팅이 있어. 같이 들어와 봐. 어머니는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 놓여 있었고 삼성그룹이라는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그 싸구려 TV 만드는 회사? 당시 영국에서 삼성은 소니나 파나소닉에 비해 저급 브랜드로 여겨졌어요. 2002년이면 갤럭시도 없었고 삼성은 그저 가격 대비 좋은 전자제품 브랜드 정도였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5명이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분은 50대 후반, 나머지는 40대였죠. 모두 검은색 삼소나이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통역관 1명이 동행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특사로 왔습니다. 진돗개의 영국 캔넬 클럽 등록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역관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이건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2002년 당시만 해도 이건희 회장은 영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거든요. 삼성은 외계 등록에 관심이 있죠? 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53호입니다.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표단장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A4 용지 5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 혈통, 특성 등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나라의 개를 어떻게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통역관이 당황하며 말을 옮기자 대표단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개고기 문화와 진돗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문화적 배경이 견종의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문화에서는 제대로 된 선별 교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편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진돗개가 정말 등록할 가치가 있는 견종인지 증명해보세요. 30분 만에 미팅이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10시간 비행과 6개월 준비를 했지만 단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였어요. 대표단이 나간 후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라, 넌 아직 몰라. 견종 등록은 영국의 전통과 권위가 걸린 문제야. 아무나 받아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그날 일을 얘기했어요. 모두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개 먹는 나라잖아. 그런 곳에서 온 개를 어떻게 믿어? 2002년 영국 대학생들의 평균적인 반응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한류도 없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은 분단된 가난한 나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진지한 모습과 어머니의 차갑고 편견적인 태도가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2003년 6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 6마리가 영국에 도착한 거예요. 어머니, 정말로 개들을 데려왔어요?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머니의 오버힐 캐넬에 있었습니다. 코츠월드 지역의 작은 마을. 펜스포드에 위치한 이곳은 어머니가 1978년부터 운영해온 개 번식장이자 검역소였어요.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끈질기더라.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삼성 측에서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6개월 동안 편지가 몇 통 왔는지 몰라. 진돗개 6마리를 직접 보내서 판단해달라는 거야.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한국 최고 혈통의 진돗개들을 선별했다는 거예요. 수컷 1마리 이름 장군, 암컷 5마리였죠. 운송비만 얼마나 들었을까? 좋기 몇만 파운드는 들었을 거야. 전용기로 보냈더라고. 당시 개 1마리를 한국에서 영국으로 운송하는 데는 검역비, 항공료 등을 포함해 5,000파운드 정도가 들었어요. 6마리면 3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6천만 원 정도였죠. 그 돈이면 벤츠 한 대 살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오후 3시 개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동물 운송업체 차량에서 내린 진돗개들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저 개들 뭔가 달라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장군이라는 수컷이었습니다. 중형견 사이즈지만 놀라울 정도로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꼬리는 등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죠. 다른 개들과 섞여 있어도 혼자만 도드라져 보이네. 어머니도 신기해했습니다. 오버힐 캐넬에는 항상 50마리 정도의 개들이 있었어요. 독일 셰퍼드, 레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등등. 하지만 진돗개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 개들, 왜 다른 개들이랑 안 어울리지? 암컷 5마리는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다른 견종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공격적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지만 명확한 선을 긋고 있었죠. 선택적 사회성이라는 건가? 당시 저는 수의대에서 동물행동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들의 행동은 제가 배운 어떤 견종과도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진돗개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당시에는 소니 바이오를 썼어요에 매일 기록을 남겼죠. 6월 15일 관찰 1일차. 장군 다른 수컷들이 접근하면 즉시 경고 자세. 하지만 먼저 공격하지는 않음. 암컷들 서로 간에만 그루밍. 다른 견종 암컷들과는 교류 없음. 특이사항 사료를 먹을 때 절대 서로 간섭하지 않음. 각자 자리가 정해진 듯. 6월 16일 관찰 2일차. 장군이 탈출 시도. 2m 높이 울타리를 쉽게 넘나등.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캐넘 주변만 맴돔. 귀소성이 강한 것 같음. 6월 20일 관찰 5일차. 낯선 방문자 우편 배달부에게 모든 개들이 짖을 때 진돗개들만 조용히 관찰. 위협 판단 후 필요시에만 반응하는 듯. 지능적 판단력이 다른 견종보다 뛰어남. 한 달 후 어머니는 점점 진돗개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라, 저 개들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어떤 점이요? 다른 개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복종하지도 않아. 자존감이 강하면서도 공격적이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003년 9월 저는 대학 마지막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사라, 이번 주말에 집에 와봐. 진돗개들 좀 같이 봐줘. 무슨 일이에요?
글쎄, 뭔가 이상해. 좋은 쪽으로. 토요일 오후 저는 기차로 패딩턴역에서 코츠월드로 향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떠올려 보니 참 소박했네요. 노키아 3310 핸드폰, 소니 CD 워크맨, 그리고 이스트팩 백팩. 지금 제 딸 엠마가 가진 아이폰 14 프로와 에어팟, 구찌 백팩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오버일 캐넌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정원에서 장군과 함께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엄마, 장군이 엄마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전혀 말을 안 들었는데 어머니는 30년간 개를 다뤄온 전문가였어요. 독일 shepherd 브리더로 유명했고 영국 캔넬 클럽에서도 인정받는 심사위원이었죠. 하지만 진돗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명령하면 안 돼. 부탁해야 해. 부탁이요? 응. 일방적으로 앉아 기다려라고 하면 무시해. 하지만 앉아줄래? 라는 식으로 하면 들어줘. 정말 신기했어요. 장군은 어머니의 앉아주세요에는 반응했지만 강압적인 명령에는 무시했거든요. 주인과 개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인 것 같아.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 벽난로 앞에서 얼그레이 차를 마시며 말이죠. 살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뭘요? 한국 사람들한테 한 말 말이야. 개고기 운운한 거.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진돗개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문화와 견종은 별개 문제라는 걸. 어떤 점에서요? 저 개들은 분명히 사랑받고 자란 개들이야. 선별 교배도 훌륭하게 이루어졌고 혈통서도 완벽해. 어머니는 진돗개들의 혈통서를 다시 꺼내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5대까지의 혈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 정도 기록 관리는 영국 캔넬 클럽 수준이야. 그럼 이제 등록을 승인하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장군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코츠월드의 9월 밤은 선선했고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장군아, 너희들이 정말 특별한 개들이구나. 장군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리드를 잡아당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았죠. 딱 제 보조에 맞춰서 걷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개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키아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개들 정말 신기해. 엄마 마음도 많이 바뀐 것 같아. 그 친구의 답장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한국이 요즘 잘 나간다더라. 월드컵도 4강 갔잖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한 사건이 영국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축구 강국들을 연달아 꺾은 거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서서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어머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2004년 3월 11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크러프츠 도그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전시회였죠.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NEC 전시장에 있었어요. 살아,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어머니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최신형이었죠. 장군이 비공식 전시 부문에 나간다고 했죠? 그래. 아직 정식 등록된 견종이 아니라 별도 섹션이야. 크러프츠는 매년 15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한 행사예요. 그런데 그의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장군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장군이 링에 들어섰을 때의 분위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거든요. 저게는 뭐지? 아시아 견종인가? 정말 특별해 보이네. 장군을 핸들링한 것은 영국의 전문 핸들러 제임스 윌리엄슨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도 장군을 다루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는 다른 개들과 완전히 달라요. 쇼맨십이 타고났어요.
윌리엄슨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다른 개들은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 포즈를 취했지만 장군은 스스로 최고의 자세를 보여줬어요. 꼬리는 당당하게 말려 올라가 있었고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죠. 관중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견종링을 보던 사람들까지 와서 구경할 정도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장군한테만 터지네. 당시에는 아직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후지필름 일회용 카메라나 코닥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그 모든 카메라가 장군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심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여러 브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펜터 부인, 저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골든 리트리버 브리더인 마가렛 스미스가 다가왔어요. 어떤 견종인지 궁금해서요.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한국?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진돗개에 대해 궁금해했죠.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 아닌가요? 한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1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건 문화와 견종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편견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부정한 순간이었거든요. 이 개들은 정말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요. 독일 셰퍼드 전문가인 피터 존슨이 말했습니다. 혈통 관리도 훌륭해 보이고요. 이런 품질이라면 충분히 캔넬 클럽 등록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버밍엄 시내의 힐튼 호텔 카페에서 얼그레이 차를 마시며 말이죠. 사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뭘요? 작년에 한국 사람들한테 한 말. 정말 부끄러워. 그때 어머니의 핸드백에서 모토로라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삼성 측 연락 담당자였습니다. 카펜터 위원장님, 오늘 크러프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편지요? 네, 진돗개에 대한 회장님의 철학을 담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어머니의 런던 캔넬 클럽 사무실에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개인 명의로 온 편지였어요. 사라, 이것 좀 봐. 저는 크리스마스 휴가로 집에 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편지 봉투는 고급 양피지에 금박인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쓴 편지래. 편지는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영어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카펜터 위원장님께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5,000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서구의 눈으로 보시지 말고 진돗개 자체의 가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편지는 A4 용지 3장 분량이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진돗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1995년부터 10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단순히 견종 등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점점 숙연해졌어요. 삼성은 연간 수억 원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엄마, 이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편지를 읽으며 감동받았어요. 한 기업가가 문화 전파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 왜 갑자기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2004년 말 삼성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LCD TV로 손의를 추월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죠. 한국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2004년은 한류의 시작점이기도 했어요. 겨울 연가가 일본과 아시아를 강타했고 영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요즘 한국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있어.
런던의 뉴몰든 지역에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김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도 점점 알려지고 있었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진돗개 승인은 한국과 영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사라,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2년 전에 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 건 말이야. 정말 부끄러워. 그날 밤, 어머니는 이건희 회장에게 답장을 썼어요. 30년 동안 견종 심사를 해온 전문가가 한 기업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였죠. 회장님의 열정과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정확히 3년 전 첫 거절로부터 3년 후, 런던 캔넬 클럽 본부 이사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졸업을 앞둔 수의대 학생으로서 특별히 참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허락해 준 거였죠. 오늘이 진돗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야.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명의 이사진이 모인 가운데 어머니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진돗개의 캔넬클럽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실 벽에는 프로젝터로 진돗개 사진들이 투영되어 있었어요. 장군을 비롯한 6마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난 3년간의 관찰 결과 진돗개는 충분히 등록 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3년 전의 차갑고 편견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사진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70대 노신사인 윌리엄 하딘 경이었습니다. 카펜터 위원장, 아직도 한국의 개고기 문화가 걱정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년 전 어머니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하딘 경, 그것은 편견입니다. 저도 3년 전에는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들은 분명히 사랑받고 자란 개들이에요. 혈통 관리도 완벽하고 성격도 뛰어납니다. 어머니는 3년간의 관찰 기록을 보여줬어요. 저도 함께 작성했던 자료들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편견으로 견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사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3년 전 결정을 후회하시는 건가요? 네, 깊이 후회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했어요. 마침내 투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이사진이 하나씩 의견을 표명했어요. 찬성, 찬성, 찬성. 10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진돗개가 영국 캔넬 클럽 197번째 공인 견종으로 등록되는 순간이었어요. 진돗개의 영국 캔넬 클럽 등록을 승인합니다. 어머니가 최종 선언을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어머니는 즉시 삼성 측에 연락했습니다. 등록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날 밤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고 해요. KBS, MBC, SBS 모든 방송사가 메인 뉴스로 다뤘죠. 진돗개, 영국 캔넬 클럽 197번째 견종 등록 쾌거. 반면 영국에서는 작은 기사로만 다뤄졌어요. BBC에서 2분짜리 짧은 리포트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간이 흘러 2023년 4월 20일.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매그 퍼넬 카펜터가 세상을 떠난 날이거든요. 그날 저녁 7시 오버힐 캐넬에서 어머니는 평소처럼 개들에게 간식을 주러 나가셨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죠. 엄마. 저는 급히 런던에서 코츠월드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캐넬 앞에 서 있었어요.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고통 없이 가셨을 거예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진돗개 진도 옆에서 평안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어요. 개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하셨어요. 그것이 어머니다운 마지막이었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서재 서랍 깊숙이 나의 가장 큰 실수라는 제목의 봉투가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친필 편지였어요. 사라에게. 내가 죽은 후에 읽어라. 편지를 열어보니 5장 분량의 고백문이었습니다. 사라야,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있다. 2002년 진돗개를 거절했던 일이야. 그때 나는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건희라는 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판단했어. 진돗개들을 3년간 지켜보면서 깨달았다. 문화와 견종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사랑은 국경이 없다는 것을. 편지의 중간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건희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셨어. 나 같은 편견쟁이를 상대로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셨고 2005년 등록 승인 후에도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셨다.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선물들도 함께 말이야.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와 이건희 회장이 18년간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회장님이 2020년에 돌아가셨을 때 정말 슬펐다. 한 번도 직접 만나 뵙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저에게 하는 당부였어요. 사라야, 너는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거라. 그것이 이건희 회장님과 진돗개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야. 그날 밤 저는 진도와 함께 오랫동안 산책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코츠월드 언덕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도야, 할머니가 너희 때문에 많이 변하셨어. 진도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개답게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때 제 갤럭시에서 문자가 왔어요. 딸 엠마에게서였어요. 엄마, 할머니 일기 읽었어. 정말 감동적이야. 나도 할머니처럼 편견 없는 사람이 될게. 17세 딸도 할머니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5년 현재 진돗개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견종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만 3,000마리 이상이 등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작에는 한 기업가의 끈기와 한 여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10년 노력과 어머니의 용기 있는 결정 말이에요. 오늘 제가 BBC에서 이 이야기를 공개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엑스엘 분리 사건을 보면서 저는 23년 전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또다시 편견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견종이 아니라 개별 개체의 문제는 아닐까요? 물론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편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끈기와 비전이 없었다면 오늘의 진돗개 세계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용기 있는 결정이 세상을 바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편견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도 편견이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